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혹시 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실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리시죠? 오랜만에 뵙네요. 그죠? 제가 이 목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병원을 한 3주 정도 계속 폐암봉골로 다니다 보니까 연말 부분에 나오지를 못했는데, 자, 뭐 일단 시장 간단하게 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우리 시장부터 처음 보기 전에 해외 시장 모습을 한번 보면, 자,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 그죠? 지금 전체적으로 다우지수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월봉을 보도록 하죠, 그죠? 다우지수는 왜 장대양봉 2달 형성하고 나서 나름 잘 지지하고 있는데, 나스닥 기술주들을 보게 되면 탁까먹고 다시 또 저점 근처에 왔지. 그런 가운데에서 니케이, 오늘 니케이가 하락폭이 컸고, 대만 부분가 보게 되면 그래도 뭐 5개월 이평선의 지지를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유럽 쪽으로 보게 돼도 나름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꾸역꾸역, 그죠? 그런데 이제 최고 못난이 시장이 나스닥, 그리고 우리 시장이라고 할 만큼 오늘은 이제 상승을 해서 조금 그거 한데, 시장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에 놓여져 있다가 결국은 2,500을 돌파 못하고 다시 이 돌파한 이후에 하단 라인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시장 연봉으로 보면 지저분하거나 예전에 다 설명하면서 썼던 거였죠. 어제가 가장 위험했죠. 이제 사실 황다그룹의 파산 이야기,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채무구조조정안이 또 연기됐다라고 하는 내용, 확진자 증가 뭐 하면서 사실 어제 시장이 장 초반부터 비이성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죠? 그래서 장중에 세게 아랫꼬리를 달고 들어온 상황이고, 자, 사실 시장에 있어서 지금 보면 이평선을 다 하회하고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제반 이평선을. 그러니 비빌 언덕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뭡니까? 섹터 부분에 있어서 추세를 가지고 전진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다고. 오늘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가장 세게 움직인 게 사실 어제 나왔었던 뉴스, 어제 나왔었던 뉴스가 이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세액 공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죠? 아까는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했는데,
시간이 딸리니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죠? 사실 어제 나온 이야기에 그리고 어제 이제 제 카페에도 글을 올려놨었던 내용인데 어디 갔어?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 법인세를 인하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정부 대통령은 3% 내외 3% 이상 법인세를 인하하려고 했다가 야당이 반대하면서 1%. 그러니까 이제 그 1%가 하면서 어, 세원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담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반도체 투자 이쪽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배터리라든지 백신, 디스플레이 이제 국가 전략 기술과 관련된 부분의 세액 공제를 어,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을 했죠, 그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이것 또한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소야대 구간이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뭐에 대기업 봐주기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건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하고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게 되면 아, 지금 여기에 미국도 25% 세액 공제하고 대만이 지금 5%로 되어 있지만 25% 예정으로 있고 중국은 이런 전략 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세액 공제가 100%예요. 우리가 뭐 다른 나라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이런 쪽하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게 세액 공제를 한다는 게 대기업 봐주기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 좀 주식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니야, 그죠? 왜냐하면 그게 경쟁 부분에 있어서 동등한 흐름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또 이건 올해 한 해 한시적인 부분이라고. 그런 관련 기사들은 어제 다 보셨죠, 여러분들? 그죠? 그때 보신 분들은 제 그 카페에 들어가도 다 그 뉴스들, 주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들은 이미 주가가 움직이기 이전에 아침마다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되 그런 부분이 오늘 크다랗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4% 오르고 SK하이닉스가 7% 오르고 그런데 이제 그 종목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아까 시장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자 이제 그 오늘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부분들의 주가 위치를 한번 보라고. 자 이제 삼성전자가 4%를 올랐지만 그죠? 자 줄기차게 내려오다가 줄기차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반등하고 내려와서 이전 저점 근처에서 강대 항봉 하나 낸 거죠, 그죠? 이거를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 부분이 오늘 4% 오른 거예요. 그죠? SK하이닉스도 더하지. 응? 삼성전자는 그나마 반등이라도 했다가 그거 하는데 SK하이닉스는 작년 1월 11일 날 고점 이후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내려온 부분 이게 이제 1차 내려오는 지점이고 요거를 뚫고 나서 바락바락 하면서 줄줄줄 내려오다가 장대 양봉 하나 냈지 그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를 못 들고 있다고 안 들고 있다고 서로 할 이유도 없어요. 그죠? 주구장창 떨어지다가 그 뉴스 하나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로테이션이라는 거죠. 로테이션. 예?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7, 8% 오니까 얘처럼 저점을 경신하던 애들이 뭐해? 계속 떨어진 애들. 그죠? 핌스. 오늘 상한가였죠, 그죠? 36,000원에서 7,000원까지 줄기차게 내려오다가 상한가.
어제 산 사람, 어제 저점에 사서 오늘 상한가를 먹었다? 이건 잘못된 매매예요. 무슨 얘기냐? 그건 운주한서, 하는 거지. 그지? 신저점을 경신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오늘 상한가 올라갈 걸 예측하고 사는 건, 그건 신의 경지지. 그죠? PSK. 네? 대부분이 지금 반도체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죠? 주구장창 11월, 12월 달만 해도 이만큼을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장대한봉을 뽑아준 거예요. 심폐소생술. 그죠? 그리고 뭐에 규제 완화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건설주들이 조금 올랐어. 그죠? 현대건설 11월, 12월 쭉 빠졌다가 그죠? 45,000원에서 32,000원까지 쭉 빠졌다가 오늘 장대양봉 하나 내줬어. 이거를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지? 쉽지 않다는 거지, 그죠? 쭉 빠져서 내려왔다가 건설주 올라가니까 오늘 반등 4% 해줬어, 삼성물산도. 그죠? 거기에 이제 배당하고 나서 배당을 하면 뭐 우리 그 배당락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배당을 하면 배당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은 은행이에요. 은행이 뭐에 배당을 그래도 가장 많이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배당락 딱 되고 나서 뭐에 급락했다가 되돌아 나왔잖아 오늘. 그죠? 가장 세게 업종이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반도체 쪽 라인 부분이 오늘 그 법안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에 이제 드론 관련해서 드론 뭐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움직여지는 종목들 뭐 이래서 반등하고 뭐 하는데 사실 큰 부분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어디였어? 연속성을 담보하기가 쉽지가 않지.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뭐에 얘네들이 반도체 쪽이 올라가니까 섹터 로테이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여러분들 가장 좋았었던 게 뭐예요? 농심이잖아. 그지? 응? 그 음식료라고 해서 농심. 오늘 급락을 했죠. 난데없이. 그죠? 왜? 2달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는 거예요. 이 짧은 시세는 2달에서 2달 반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했었잖아요. 그죠? CJ, 제일제당. 이런 음식료들이 급락을 했어요. 난데없이. 거기에 뭐예요? 스튜디오 드래곤 문화 콘텐츠들이 또 뭐예요? 2달 반등하고 나서 급락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섹터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 시장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아까 이야기했었던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비추세 구간이기 때문에. 비추세 구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쭉 떨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대양봉 내는 예? 그 흐름, 그 타이밍의 연속성이라고는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미 눈에 띄어서 방송은 뭐 저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고 또 이번에 아파서 거의 한 달을 쉬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매일매일 방송을 보면 경제방송을 보면 여러분들 뭐예요? 그달 뭐 가장 세게 올라간 섹터와 종목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리고 다 좋대. 그죠? 다 좋대. 그럼 팔 종목이 하나도 없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은 아까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오늘 반도체가 올랐다고 뭐에 섹터가 연속성을 가지고 세게 올라갈 거다? 저는 잘해야 1박 2일이라고 봐. 내일 아침 정도까지 상승하는 정도. 그리고 나서는 또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다가 또 다른 섹터,
다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 그죠? 자,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 다우지수보다 못한 게 나스닥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경기에 대한 저점을 부분 사실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되는 건 분명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어제 발표된 독일의 물가 지표도 양호하게 나왔고, 예? 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이게 이제 자세히 보면, 예? 이제 400% 올랐다가 내려와 있잖아요. 미국 휘발유 가격은 전쟁 이전으로 내려와 있고, 그죠? 유가도 마찬가지고, WTI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임금만 지금 제대로 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도 내려올 거고, 이제 거주비도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미국이나 이걸 생각을 하시면 돼. 왜 미국의 임금이 속 시원하게 안 내려오느냐? 일단 첫 번째, 코로나로 고령층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돌아가셨지. 그죠? 일단 사망자가 많았고, 거기에 이 이민자들, 그죠? 이민자들을 제대로 받지 않았잖아. 그죠? 차단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구인하는 뭐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을 하는 부분이지만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 다누리님도 건강하세요. 예, 네, 건강이 최고 중요하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자, 이제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런 이 빅테크 기업의 화이트 칼라 직종 부분은 감원을 하고 있어도 이 블루 칼라라고 하는 부분, 예? 제조업 일자리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구인이 구인난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에 화이트 칼라보다 블루 칼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인난이 심하다 보니까 이 블루 칼라들이 자꾸 높은 임금을 주는 쪽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중국도 이번에 이제 이 확진자 증가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하면서 이제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죠? 춘절 연휴 앞둔 연휴가 피크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대규모 이동을 하니까. 예? 코로나 대확산할 가능성, 이 춘절을 통해서 그게 이제 지나야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일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전개된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 확산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하는 이 코로나 대확산, 이 춘절 때 그때 피크되고 끝날 건지,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또 지켜봐야 되는 거고.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1월 12일 날 미국의 12월 CPI가 6.6, 그죠? 헤드라인 CPI가 6.6, 코어 CPI가 5.9%로 3개월 연속 물가가 둔화될 전망이긴 한데, 예? 이 부분을 가지고 파월 연준 의장이 나름 이런 하락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이 발언 밸런스 자체를 균형 있게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를 감안하서라도 물가를 잡기 위한 그 이야기를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채권금리나 이런 쪽을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 미국 금리가 피크를 치고 더 이상 올리기가 부담스러운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도 계속 립 서비스는 강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전혀 맥을 못 추는 형태인데 1월 이 CPI를 발표하는 흐름 정도가 이 예상치
이 흐름으로 나온다면 그 부분의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에요. 다만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중물가 흐름 부분, 중물가 중금리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쉽게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나스닥이. 그래서 지금 나스닥과 연관된 부분에 아마존이라든지 이 기술주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약세잖아요. 우리가 굳이 안 봐도, 그죠? 이 아마존닷컴 보이지도 않지, 그죠? 어제 소폭 올랐지만, 그리고 엔비디아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어디가 그건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마지막까지 버텼었던 정유주 이익이 가장 많이 났었던 부분도 앞으로는 유가가 급등하지 않으면 더 이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쉐브론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다 약세 흐름. 거기다가 유가가 약세를 보이고 천연가스가 유럽의 이 이상 기온, 응? 겨울인데 15도에서 25도니, 그죠? 유럽이 천연가스 저장은 엄청나게 해놓고, 그러니까 천연가스도 급락해. 유가도 이게 월로 보게 되면 이 작년 2월 달 어디야? 작년 2월이면 여기죠, 그죠? 전쟁 나면서 쭉 올라왔었던 부분이 지금 다 이렇게 크게 보면 되지 왜 작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걸 길게 보면 월봉으로 보자. 2월 달에 작년 2월부터 그 전달부터 이렇게 급등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와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자재나 에너지 이런 쪽은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천연가스가 급락을 하고 유가가 급락을 하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쪽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약세를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암만 좋아도 좋은 섹터도 주변 환경이 바뀌면 바뀌어지는 거라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무역 부분 아까 이야기를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대부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 부분은 참고를 하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적 흐름 부분들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타는다고 해서 다 좋냐? 그건 아니야.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아까 포인트가 2030년까지 해외 의존도 비중이 50%가 넘는 것들은 줄여서 국산화에 힘을 실겠다. 그죠? 그런 게 우리나라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소부장이 그런 분들이 많다고. 2019년에 일본하고 그 관계 악화였을 때, 그때 EUV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된 부분이나 블랭크 마스크 이런 부분들, 그죠? 그런 것들 국산화하듯이 앞으로 국산화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갖고 가는데 지원을 할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이런 숙제인 거지,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나름 여행이나 항공이나 카지노나 화장품이나 나아지겠지만, 그죠? 지금은 단박에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그게 실적으로 전이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넷마블이 중국에서 판호 개방한다고 급등한 적이 있었죠. 그죠? 지난 연말에. 그죠? 급등이라는 뭐예요? 죽으라고 빠졌다가. 그죠? 이날이야. 자, 이날 급등을 했어. 이날 쫓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원위치지? 그죠? 이때는 이날은 20%가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그 판호 개방을 한다고.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넷마블이니까. 그런데 원위치해버려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와서 올라가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어도 그게 뭐예요? 추세를 착 가지고 가려면 시장이나 이 섹터 전체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다고. 그런 뉴스는 여기에서 샀던 사람의 몫이지, 그지? 아, 여기에서 내가 지겨워도 이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이탈하고 하향하지 않는다면 매수해 놓고 기다리겠다라는 심정이라면 사는 거지, 그지? 근데 올라가는 걸 뉴스를 보고 사면 진 거란 말이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오늘도 마찬가지야. 오늘도 어제하고 정반대. 어제는 이유 없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아침에 주구장창 매도를 했어요. 어제. 그래서 지수를 급락을 시켰었지. 그죠? 그게 이제 헝다그룹 파산 관련 구조조정안 제출 못하고 거기에 중국이 확진자 수 증가하고 이러면서 뭐에 초반에 시작부터 매도세를 죽으라고 때리면서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도 하락시키고 대부분의 섹터 부분을 하락을 시키면서 박살을 냈다고. 선물을 매도하고 그런데 어제 제가 우리 현님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비이성적이고 선물을 매도하지만 외인들이 콜, 풋 옵션을 보게 되면 더 밀 흐름이 아니다. 오늘은 또 정반대야. 아침에부터 선물을 장중에 이건 지금 금액인데 만 계약이 넘게 매수가 들어왔어. 만 계약이 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동시효과 딱 끝나고 나서는 동시효과 들어갈 때 8,000 계약으로 줄었다가 후반부에 동시효과 이후에는 1,676 계약으로 확 줄었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 지금 고객예탁금은 45조에서 50조, 요 범위 작년에 최고 많을 때 70조가 넘었었지, 그죠? 지금 45조에서 50조 나인 부분에 놓여져 있는 가운데에서 경기, 한쪽으로는 경기에 대한 부담, 경기가 언제 저점이 잡힐 거냐에 대한 부담, 거기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4, 4분기 실적은 대부분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죠? 그게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그러니까 실적 1월 25일, 1월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면 우리 설 지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위드 코로나를 하고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하든 위드 코로나에서 앞으로 나아질 수 있어도 실적을 딱 발표를 했을 때 실적이 안 좋으면 그죠? 그러니까 밑에 주가가 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저점이다라는 인식에 이제 볼장 다 봤다. 이만큼 더 안 좋았으니까 앞으로 위드 코로나를 하면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올라가지만 많이 올라와 있으면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와 있으면 위드 코로나를 해도 그것만큼의 수익을 보장하기가 어렵고 너무 빨리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실적의 흐름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1월 25일 날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죠.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비 실적 발표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원체 반도체 재고가 많고 하는 부분.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개월 선행해서 3개월 선행해서 주가의 선행성을 가지고 앞으로 그죠? 앞으로 1, 4분기 말이나 2, 4분기 흐름에서 섹터의 저점이 나올 거라고 본다면 지금 조금 더 밀리더라도 사서 사는 게 맞지만 단기 매매자에게는 뭐예요? 상승할 때 쫓아가는 부분은 큰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제한된 흐름 부분에서 외국인의 뭐예요? 선물 움직임 속에서 그리고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는 옵션 움직임에 따라서 쥐락펴락 우리가 그걸 맥도덕 현상이라고 하죠. 그죠? 현물 수급에 의한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물
선물 옵션에 의한 움직임이 더 강한 흐름. 그러니까 그것을 제어를 해주려면 확실하게 실적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부분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실적에 대한 믿음은 없단 말이에요. 4, 4분기. 지금 4, 4분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기라면 1, 4분기 실적도 더 안 좋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이익의 하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올라가면 언제 두드려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내려오면 분명히 4, 4분기 실적이 안 좋지만 지금 이 주가가 1년 내내 농사를 진 영업이익 규모로 보게 되면 너무 내려와 있는 상태일 땐 4,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를 이미 감안해서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프로그램 매수를 땡기면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게 시장에 있어서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셨잖아요. 그지? 외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정배열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종합주가 지수도 오늘 2%대 상승을 했는데 그죠? 이게 지금 올라가면 첩청이 매물이잖아요. 다시 또 매물을 쌓아놓고 온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1월 12일 CPI 발표도 있고 또 그 주간으로 가면 다음 주로 가면 우리나라 구정, 중국의 춘절 연휴 우리보다 더 길지 일주일이니까 이런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함께 놓여 있으니까 섹터가 세게 연속을 갖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게 올랐다고 그게 세게 올라갈 거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카카오에 대한 부분 카카오 오늘 좀 세게 올랐잖아, 그죠?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응? 누군가에게는 네이버 4% 올랐네. 2% 올랐네. 035720이지? 카카오 오늘 4% 올랐네. 4.5%. 보이지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 사람이 단타한다고 여기서 사가지고 4% 5% 먹는 이런 흐름을 갖고 갈 거냐. 이만큼에서 이게 많이 떨어졌다고. 그치?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서 요 4, 5%에 안주하는 흐름 부분으로 보게 되면 사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근데 저는 이런 건 안 사. 어려워도 그죠? 결국은 이 시장 부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이냐. 이걸 오늘 4% 5% 올랐다고 하이닉스가 5% 7% 오늘 올라왔다고 이걸 주도주라고 그러고 주도 섹터라고 그러는 바보들이 있어. 그게 아니잖아. 그죠? 죽으라고 떨어졌다 상한가 한번 간다고 그게 주도 섹터 주도주가 아니야. 그죠? 하이닉스는 올해 지난 잘 이해 보세요. 이게 마디라는 거야. 자, 이 큰 그림의 마디. 15만 원에서 9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자, 기간은 좀 길어졌지만 요 저점 보면 거의 마디가 왔지. 그죠? 어제. 그죠? 여기가 마디잖아. 마디 가격이잖아. 여기서 이 15만 원에서 이만큼 떨어져서 반등했다가 다시 이 고점 라인에서 떨어진 요 저점 라인, 이 박스에 이래서 반등 들어온 거야. 마디를 갖고 갔기 때문에. 그죠? 제가 LG 엔솔이 2차 전지가 마디가 나왔다 그랬잖아. 2차 상승의 마디가. 그죠? 마디가 나왔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리잖아요. 그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디가 나오면 반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등 부분이 이번에
그죠? 요 라인 부분을 통과를 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 이제 내일 한번 오르면 일단 저항이지, 그죠? 저항해서 이걸 뚫고 가도 다시 지지발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없는 사람이 오늘 7% 오른다고 쫓아갈 일은 아닌 거지. 단기 매매자는. 그죠? 왜? 얘가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게 되면 요렇게 여기에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 그지? 그러니까 오늘 그나마 반도체가 자리 잡아줌으로 인해서 시장 지수에 여유가 생겼잖아. 그게 긍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좋은 게 아니라 그거 한 게 아니라 반도체가 세게 그럼에도 올려줌으로 인해서 업종에서 여유가 생겼다. 뭐 이게 이제 지금 이 지저분한데 이게 상단이란 말이에요. 추세 하락에 사실은 연말 이후에 금융투자 중심의 배당물이 나오면서 쭉쭉 밀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회복시켜놨어. 오늘. 그럼 뭐예요? 당분간 요 저점, 어제 형성되어 있었던 저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이제 깨지 않을 거라고 않는 흐름을 보이면 뭐예요? 지수를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라도 섹터 로테이션이 적용되게 된단 말이에요. 섹터 로테이션. 그지? 왜? 아까 봤듯이 하나가 계속해서 쭉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쭉 빠진 애들이 돌아가면서 저점을 높여주는 과정을 가는. 그래서 보고 움직이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운데에 1, 4분기 이 구정 연휴 전에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게 왜? 연봉에서 업종에 있어서 연봉을 다시 한번 보면 35% 떨어지고 음봉이었지, 그죠? 어제까지 음봉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올라서 양봉으로 바뀐 거지. 그죠? 작년에 저점 부분을 깨지 않는 선에서, 그죠? 차라리 이게 여기서 연봉 시작을 했는데 1월 초에 쭉 올랐다가 음봉으로 떨어지면 오히려 그게 더 부담스러워.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어제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아예 연초에 음봉이 나서, 그죠? 아랫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게 그게 더 마음 편한 흐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미국 시장으로 다시 한번 보면 사실은 미국 시장에 있어서 어제 테슬라와 애플이 하락을 주도했지. 그죠? 시가총액 큰 1등 애플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급락 7인가 그렇죠. 그죠? 시가총액. 급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큰 애들이 내려오고 거기에 엑슨모빌이나 쉐보론 이런 쪽에서 급락을 하면서 지수를 끌고 내려왔지 안에 내용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끌고 내려올 이유가 아니라고. 그죠? 여러분들 색다른 저점을 깬다는 건 새로운 악재 이슈가 나와야 돼. 한번 저점을 만들면 그 저점을 깨려면 새로운 이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 된다고.